네, 들으신 대로 이제 오늘 민주당이 단독으로 이 4조 원을 삭감한 감액 예산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방침 밝히면서 여야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많은 목소리 나왔었는데 조금 전 목소리도 한번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지금 의회 권력을 독점하고 있으니까 뭐 독점이에요. 독점은 할 일 하고 있는 거죠. 예산도 어제 보니까 감액 예산 저도 국회의원 했는데 3번 했는데 감액 예산만 하는 거 처음 봤습니다. 쓸데없는 거 잘라낸 거예요. 아니 정액도 해줘야 되지. 정액은 동의하면 한다니까요. 국회의 특활비는 그대로 살려놓고 밤길 편하게 국민들 다니게 하는 경찰의 치안 유지를 위한 특활비는 0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깎은 게 아닙니다. 0입니다. 그 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경찰이 치안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2024년 12월의 목표입니까?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그리고 이철우 경북지사는 뭐 경주 이씨라고 해서 서로 기분이 좀 좋은 상태로 얘기했지만 한동훈 대표가 굉장히 좀 격앙돼 있는 것 같은데 먼저 이승훈 부위원장님. 일단은 야당의 단독 감액안이 일단 헌정사상 처음이라고 하고 일단 여당 합의 없이 4조 1천억 원을 깎은 예산인데 민주당은 이 이유가 뭡니까? 일단 뭐 이게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헌정사상 처음이라고 하지만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협상의 시간은 충분히 남아있다. 네.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실은 지역사랑 상품권이라든가 지금 재래시장이라든가 마트 등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리고 민생 경제가 굉장히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실은 예전부터 예산을 증액해야 된다고 했습니다만 대통령이 상저하고 경기는 좋아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건전재정만을 외치다가 지금 경제가 굉장히 침체된 상태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표 예산만 정부가 가져오고 야당이 원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가져오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결국에는 힘겨루기를 할 수밖에 없지 않냐. 그리고 결국에는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는 오히려 민생 경제를 살릴 예산을 더 늘리기 위해서 지금 국민의힘과 힘겨루기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국민들께서 걱정을 하시겠지만 저는 대통령이 정말로 경제를 살릴 생각이 있다라고 한다면 야당과 대화를 통해서 네. 예산을 늘리고 국민이 필요한 예산은 더 늘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에서 일단 깎은 예산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 4조 원 중에 가장 큰 비중이 예비비, 뭐 대통령 순방 관련 비용이 있고 또 대통령실 그리고 검경, 감사원 특활비가 0이다. 뭐 아까 한동훈 대표가 했지만 0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박상수 대변인은 민주당에서 이렇게 깎은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뭐 증빙 자료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네. 검경 수사기관의 특활비는요. 이제 뭐 마약이나 조폭 수사를 할 때 또는 경찰들 같은 경우에 밤거리 여성들 밤거리에 돌아다니시는데 굉장히 또 불안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이러한 야근을 피치 못하게 하게 될 때 네. 뭐 식비나 이런 것으로 이렇게 활용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증빙이라는 건 영수증을 꼬박꼬박 챙겨야 되는데 예를 들어 저기 마약이나 조폭 범죄 소탕하러 들어갔는데 저쪽에서 막 범죄자들이 도망가는데 저 사장님 영수증이요 하면서 챙기기가 예. 어려울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이와 같은 특활비 부분은 특히 수사기관의 특활비 부분은 오히려 국가기관이 좀 더 챙겨주면서 제대로 감시를 물론 하긴 해야 돼요. 그렇긴 하지만 제대로 챙겨주면서 국민들의 치안을 위해서 힘을 써줘야 되는데 이미 검수완박 입법으로 이 국민들의 치안을 굉장히 많이 약화시켜 놓은 민주당이 특활비까지 0원으로 삭감을 시켜버려가지고 완전히 뭐 국민들을 범죄자들한테 던져주다시피 한 이러한 결론으로 가는 거는 굉장히 국민들이 앞으로 내년에 굉장히 불안하게 사시게 될 거예요. 근데 그에 비해서 국회의원 특활비는 그대로 놔뒀어요. 이 국회의원 특활비가 언제 문제가 됐냐면 네. 과거 우리 당이긴 하지만 우리 홍준표 시장께서 2015년이죠. 매월 특활비를 한 4, 5천만 원 지급을 받았는데 그중에서 남는 일부를 그 아내에게 생활비로 주었다라고 밝혀서 굉장히 논란이 됐던 논란이 있었고 또 적이 해명도 있었습니다. 했었죠. 예, 그래서 당시에 그래서 특활비를 뭐 많이 삭감을 하기는 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삭감을 했다고 한들 빵원을 만든 건 아니거든요. 여전히 국회의원들에게는 그와 같은 특활비가 주어집니다. 국회의원들은 특활비를 가지면서
이 밤거리를 지키고 국회 목전 195억 정도 된다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특활비가 한 네. 8억 정도고요. 특경비라고 또 있어요. 특경비도 있죠. 예. 특경비까지 합쳐서 195억 네. 원이에요. 그래서 특활비와 특경비로 195억 원은 그대로 놔뒀어요. 그러면 국회의원들은 자기들 그 특활비, 특경비 그대로 놔두고 그다음에 이제 밤길을 지키고 범죄를 소탕해야 되고 이 여성들을 안전하게 해야 되고 도대체 민주당은 도대체 여성들을 위해서 자신들이 항상 앞장선다고 하는데 여성들의 밤길, 여성들의 치안을 가장 위협하고 있는 게 지금 민주당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한동훈 대표가 굉장히 격앙되게 이야기를 했고 네. 저는 이제 한동훈 대표가 제가 이제 정치인이 되기 전에 변협의 부협회장으로 있고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가 법무부 장관으로 있던 시절에 만난 적이 있어요. 네. 그 자리에서 한동훈 대표가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당시 변협에 방문해서인데 치안은 마치 의료보험이나 이런 것들처럼 일종의 복지다.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복지다. 근데 그 치안을 약화시키는 것은 바로 복지를 포기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매슬로우의 그 욕망 단계설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안전에 대한 욕구입니다. 이 안전에 대한 욕구를 위협하는 정치 세력은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박상수 대변인이 하신 말씀 굉장히 많으셔갖고 저희가 할 얘기들을 쭉 하셨는데 그럼 하나하나씩 이승훈 부위원장 한테 여쭤볼게요. 일단은 말씀하신 마약 수사, 범죄 수사하는데 어떻게 영수증을 내냐라고 일단 말씀하셨는데 사실 여기에 수긍하는 분들 계실 겁니다. 여기에 대한 입장은 어떠십니까? 아니 그렇게 치안이 좀 걱정되고 지금 당장 마약 수사가 멈출 것 같으면 야당과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이렇게 한가하죠? 왜 언론에다 대놓고 화만 내고 대화를 안 하죠? 그럼 야당이 원하는 예산은 필요가 없고 자신들이 원하는 예산만 통과시켜야 되고 그게 통과 안 되면 비난받아야 되는 건가요?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이 지금 여당과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민주당 뭐 쌈지 또 뺏기게 생기니 발등에 불 떨어졌냐 이렇게 일단 공세는 그렇죠. 피는 거예요. 검찰에도 그랬고요. 경찰에도 그랬고요. 특활비 관련해서 꼭 마약 수사라든가 엄중한 그러니까 영수증 처리가 불가능한 것 외에는 좀 어떤 사용처에 대해서 좀 공개를 하라라고 국회에서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네. 공개 안 하고 버텼어요. 그러다가 지금 영원이 된 거예요. 그러면 법원에서조차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영화 보고 영화 예산이 뭐 500만 원인가 600만 원 들었다라고 했는데 그거 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어요. 공개하라고. 근데 공개 안 하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특활비를 내역을 공개 안 한 건 있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까지 그랬었지만 이제는 법원의 판결로서 공개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공개하라고 하는 것들은 네. 결국에는 정보, 어떤 국가 예산이 굉장히 중요한 기밀의 상황들 그런 것에 대해서는 법원도 공개를 원하지 않지만 그 외의 상황에 대해서는 국민의 세금을 공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100억 가까이 됐던 국회 특수활동비가 홍준표 대구시장이 과거 국회의원 시절에 그걸 아내 생활비로 사용했다라고 해가지고 10분의 1로 완전 10분의 1 토막이 났어요. 네. 지금 한 10억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만큼 국회는 이미 자신의 90%의 잘못된 부분을 도려냈는데 그럼 검찰과 경찰들은 이거 안보예요. 이거 기밀이에요. 라고 하면서 개인적으로 빵 사 먹고 개인적으로 고기 사 먹는 것은 공개 안 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마약 수사라든가 기밀과 관련한 것들은 공개 안 할 수 있지만 그 외의 것들은 국회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하나도 받기 싫다고 하니 그럼 영원으로 만들어 줄게. 근데 본인들이 그 입장을 바꿔서 기밀이나 안보 외의 사항에 대해서 공개를 한다고 한다면 국회가 통제 아래에서 얼마든지 특활비를 다시 부활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자신의 주장, 정부와 여당의 주장만 하지 말고 야당의 국회의 감시도 좀 받아주시라 이런 말씀을 네. 드립니다. 우현식 국회의장이 여기에 대해서 여야 원내대표들하고 좀 중재를 하고 또 만찬 회동도 그래서 하려고 했는데 국민의힘 추경 원내대표가 굉장히 강경합니다. 거절했고요. 조금 전에 또 입장을 밝힌 게 있는데 여전히 입장이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목소리 듣고 오시죠. 역풍이 두려운지 뻔뻔하게도 정부가 수정안을 내면 협상할 수 있다고 하는 민주당 대표의 이중 플레이는 정부 여당을 우롱하고 국민을 바보로 여기는 처사입니다. 거대 야당 민주당의 사과와 감액 예산안 철회가 선행되지 않으면 예산안에 대한 그 어떤 추가 협상에도 나서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 박상수 대변인 일단은 추경 원내대표가 굉장히 강경한 것 같은데 철회 외에는 협상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영수증을 내지 않았다고 해서 뭐 감액을 할 거면은 예를 들어 민주당 국회 특활비도 90% 감액하고 10%는 남겨놓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영원을 만들어서는 안 되죠. 영원을 만든다는 건 마약 수사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조직범죄, 조직폭력 수사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영원을 만들어 놓는 걸 해놓고 이걸 가지고 협상을 하자. 저는 이와 같은 일종의 자해공갈이죠. 거의 자해공갈입니다. 국민을 놓고 국민들의 안전과 국민들의 안전한 삶과 국민들의 밤길과 이것을 놓고 정파가 자해공갈을 하고 있는데 일종의 테러범이랑 협상을 하면 안 되는 것처럼 네. 애초 어느 정도 합리적인 안을 놓고 예를 들어 국회 같은 경우도 빵원을 만들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면 뭐 삭감안을 놓고 이야기를 했어야지 영원을 만들어 놓고 그런 다음에 협상을 하자? 이거는 자해공갈을 해놓고는 지금 협상을 하자, 테러를 저질러 놓고는 협상을 하자는 건데 그런 협상에는 응할 수가 없는 거죠.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그래 뭐 우리가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얘기한 거다. 다만 그에 대해서 우리도 사과할 건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감액안도 뭐 본인들이 생각하는 어떤 저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합리적인 안이. 그것을 먼저 얘기를 하고 이런 빵원이라는 진짜 이런 무슨 극단적인 정치가 어떻게 이렇게 돼야 됩니까? 뭐 아니면 돕니까 그냥. 그래서 이 빵원이라는 것부터 일단 철회를 하고 네. 그다음에 이야기를 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이승훈 부위원장님 일단은 정부의 태도에 따라서 민주당은 더 깎을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인데 조금 물러설 뭐 의지는 없는 겁니까? 아니 그건 국민의힘이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물러설 여지는 없냐. 아니 2년 동안 본인들 마음대로 예산안 증액하고 새로운 예산 늘렸잖아요. 야당 예산 지금 예산을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펴지 않으면 지역 경제 뭐 상품권이라든가 또는 민생 지원금 같은 거 하지 않으면 경제가 침체되고 잃어버린 30년을 일본과 같은 전철을 밟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만 괜찮아질 거야. 건전 재정 될 거야. 나중에는 좋아질 거야. 이 얘기만 하다가 계속해서 자기 윤석열표 예산만 계속 늘려왔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야당의 얘기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집권 반이 지나갔는데 지금도 자신의 뜻대로만 하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국민들이 착각하실 수 있는데 야당은 예산을 늘릴 수가 없어요. 정부가 늘리거나 정부가 새로운 예산을 만들어야지만 되는 것이지 야당이 늘릴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야당은 정부 예산을 깎는 방식으로 해서 자신들이 추구하는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 조금은 민생으로 다가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민주당이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윤석열 정부가 경기를 살릴 생각이 있다면 민생을 살릴 생각이 있다면 나도 내 고집대로 끝까지 갈 거야 라기보다는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하신다고 안 했습니까? 좀 전화하셔가지고 좀 야당과 협치를 통해서 민생 예산을 늘리는 방향으로 좀 정부가 예산 편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민주당은 본회의에 이 최재해 감사원장 및 이제 이창수 지검장 등 서울중앙지검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도 보고를 합니다. 연일 강경 드랩을 걸고 있는데 자, 주말 5번째 장애 집회에서는 이런 말도 나왔습니다. 듣고 오시죠. 나 감옥 가나요? 그 쉬운 걸 왜 묻습니까? 김건희 감옥 가지요! 주술과 황금과 권력이 합친 주술 카르텔 저들이 끝까지 버틸 수 있습니까?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박근혜 다 못 버텼는데 무슨 수로 버팁니까? 성탄절엔 주술 정권 퇴치를 노래하고 송년회엔 10명만 모여도 시국선언을 하고 트럼프에겐 평화로 노벨상을 구원합시다. 25주 6개월 안에 승부를 냅시다. 네, 박상수 대변인. 6개월 안에 승부를 냅시다라고 마지막에 김민석 최고위원이 얘기했는데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위증교사로 무죄를 받기는 했는데 네. 이제 공직선거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아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공직선거법 재판이 633 예. 이렇게 따르면 항소심과 대법원이 6개월 안에 네. 결정이 되도록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게 이게 우리 소위 말하는 스타트업 기업으로 치면 이 런웨이라고 그러는데 자본이 모두 이렇게 소진될 네. 런웨이가 6개월 남은 거예요. 보통 보면 이제 사업에서도 이렇게 런웨이가 6개월 남으면 이제 마지막 승부수를 띄워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파산이니까. 아니면 뭐 이렇게 회생으로 넘어가거나 이래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지금 마지막 승부수. 그런데 정말 되게 놀라운 게 뭐냐면 고 633에 딱 6개월을 맞춰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속마음을 이젠 숨길 생각도 없는 거죠. 6개월 안에 탄핵을 시키거나 해서 끌어내리지 못하면 네. 내가 감옥에 가게 생긴, 감옥은 가진 않죠. 집행유예 2년이니까 예. 내가 정치 활동을 더 하지 못하게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표현을 쓰는 것 같은데 글쎄요, 뭐 국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다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뭐 10만 명이 모였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지금 5차 장애 집회는 4차 장애 집회보다 사진으로만 봐도 뭐 똑같다고 해요. 4차랑 5차 똑같이 10만이라고는 하지만 네. 사진으로만 봐도 규모가 좀 줄었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줄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집회 10만 참석 인원이요. 네, 집회 참석 인원이 그것이 이제 결국에는 국민들의 지금 뜻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기보다는 또 사법부가 무죄를 뭐 판단할 건 또 판단해 주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에게? 그러면 사법부를 존중하면서 그렇게 해야지 6개월 내내 사법부 겁박 집회를 이어가겠다라는 이러한 생각은 좀 접고 국회로 돌아와서 국회에서도 뭐 영원 예산 이런 거 극단적인 거 하지 말고 조금 이제 협치적인 그런 것도 하면서 차라리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6개월 안에 다른 승부를 내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좀 조언을 해주고 싶습니다. 네. 6개월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하셨고요. 이승훈 부위원장님은 어떻게 6개월 뭐 분분합니다, 해석을? 뭐 가진 자가 협치를 해야 되자는 것이죠. 없는 사람한테 자꾸 협치하자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진 자가 예산권이 있는 사람이 좀 예산을 나눠서 국민에게 다가가자고 그래야지 자신은 예산 편성권이 있으면서 없는 사람에게 너 예산 포기해라 하고 하는 거하고 똑같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이제는 좀 방탄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한 3년 내내 방탄 얘기 들었는데 이미 검찰이 수사했고 경찰이 다 수사해서 재판받고 있는데 도대체 뭐 검찰 특활비 예산 줄였다라고 해서 이게 방탄이 되는 겁니까? 뭐 특활비 줄이면 재판을 안 할 수 있는 건가요? 좀 방탄 얘기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당에서 자꾸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민주당이 도핑 테스트 자체를 없애려고 한다 이러는데요. 민주당은 도핑 테스트 받잖아요. 근데 스포츠는 공정해야 되는 건데 검찰이나 경찰이 여당이나 윤석열 대통령이나 그 부인에 대해서는 도핑 테스트 자체를 안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공정하다는 것들을 좀 여당이 보여주고 대통령이 보여줘야 되는 것이지 야당 대표만 가지고 계속해서 방탄하니까 이 정부는 야당 대표 수사하는 거 외에는 뭐 하는 게 있나? 연금 개혁은 하나, 의료 분쟁은 언제 해결되지? 뭐 교육 개혁하고 노동 개혁한다고 했는데 정권 말기까지 한다는 말만 하고 끝나겠지? 라고 이제 국민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굉장히 낮은 거거든요. 임기 절반도 안 남았는데 지금이라도 조금 야당과 대화를 통해서 예산을 통과시킬 거 해야지 통과도 안 됐는데 벌써부터 이거 야당 때문에 지금 정부가 못하는 게 아니라 네. 야당 때문이야. 야당 탓 좀 그만하고요. 좀 여당이 좀 잘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